렉서스의 새로운 기함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LM입니다. LM은 럭셔리 무버의 줄임말입니다. 2019년 처음 공개한 렉서스의 프리미엄 미니밴입니다. LM을 렉서스의 꼭지점으로 소개한 배경이 있습니다. 존재감입니다. 기존 기함인 LS의 존재감이 너무 약합니다. 한국 수입차협회가 제공한 올 상반기 국내에서 LS500과 LS500H 53대 팔렸습니다. 너무나 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입지가 약한 상태인데요. 미니밴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신 파워트레인과 연결성 기술을 넣어서 고급화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미니밴은 충분한 좌석과 넉넉한 공간을 갖춰서 나날이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 선호도와 궁합이 아주 좋은 장르입니다. 또 의료 장비와 간병인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이동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형태와 좌석 배치 때문에 전동화와 자율주행에도 아주 이상적인 밑바탕입니다.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는 올해 글로벌 시장의 미니밴 매출을 1067억 5천만 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차 시장이 좀 정체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미니밴 시장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성장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 통계회사 스터티스타는 2028년 미니밴 글로벌 판매를 596만 대 정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미니밴 시장은 어딜까요? 보통 요즘 웬만한 자동차 항목당 최고 기록을 중국이 다 찍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니밴 최대 시장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인기를 얻었고 활성화를 시킨 장르였잖아요. 그 뒤를 일본과 독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5위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아마도 기아 카니발이 워낙 많이 팔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의외로 이 5위까지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하는 렉서스 LM은 2세대째입니다. 지난해 오토샹하이 2023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1세대 모델은 2019년에 공개하고 2020년부터 판매했었는데 개발명이 AH30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시장에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2세대부터는 일본을 비롯해서 또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렉서스가 아무래도 프리미엄 쇼퍼 드라이브 MPV에 대한 수요와 경쟁 우위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세대 LM은 개발 코드가 같은 토요타 알파드와 많은 유전자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2세대 LM은 밑바탕은 같습니다. TNGA-K를 밑바탕으로 삼는데 LM 같은 경우는 개발명이 AW10으로 알파드와 다릅니다. 렉서스 LM의 길이와 너비 높이는 5125mm, 또 너비는 1890mm, 그리고 높이는 1955mm입니다. 상당히 높죠.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게 되면 한 3cm 정도 길고요. 한 10cm 정도 좁고 17c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알파드 저희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의 외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좁고 키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북미를 겨냥한 토요타 시에나나 또 혼다 오디세이, 기아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비율에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략 너비 기준으로 한 10cm 정도 좁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도심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할 때 굉장히 부담을 덜어줍니다. 렉서스 LM의 휠 베이스는 딱 3m입니다. 3000mm로 기아 카니발과 비교하면 90mm 정도 짧습니다. 카니발이 더 깁니다. 휠 베이스는. 자, 국내에는 일단 파워트레인은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LM500H가 들어오는데요. 엔진은 직렬 4기통 2.4L 가솔린 터보입니다. 최고 출력은 275마력이고요. 여기에다가 각각 앞뒤에 87마력과 103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를 물립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 두 개를 더한 시스템 총 출력은 371마력입니다. 렉서스 LM의 디자인 테마는 품위 있는 우아함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순수성과 역동적 성능을 반영한 비율로 고유한 정체성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앞모습은 렉서스의 시그니처인 스핀들 보디를 조금 더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릴에 윤곽을 따로 두지 않고 또 차체와 분리하지 않고 차체와 같은 외장 컬러로 단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체 앞부분을 강력한 압출 형태로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RX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제 만나봤었죠. 덕분에 공기역학과 냉각 성능도 별도로 분리된 형태의 그릴을 달았을 때보다는 더 좋다고 합니다. 자, 렉서스 LM의 실내는 당연히 넉넉합니다. 일단은 뭐 알파드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같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익제큐티브 트림이 6인승이고 그 다음에 로열 트림이 4인승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6인승 익제큐티브가 1억 4,800만 원, 그리고 4인승 로열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익제큐티브는 어떻게 보면 알파드의 현재 시트 배치와 구성이 똑같은 셈이고요. 로열은 이제 알파드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3m짜리 휠 베이스 안에 시트를 딱 4개만 넣었으니까요.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7인승도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익제큐티브부터 보게 되면은 알파드와 마찬가지로 2+2+2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좌석씩 1, 2, 3열이 있고 북미형 미니밴과 달리 2열 중앙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3열 승하차를 위해서는 2열 좌석을 앞쪽으로 당기는 수고가 필요한데요. 각 시트의 크기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로가 있는 미니밴들 보면은 시트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좀 옹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알파드가 그랬듯이 렉서스 LM 역시 2열 시트가 아주 두툼하고 큼직해서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렉서스는 그 시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신체 움직임을 분석해서 설계를 했고, 일단은 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목표는 머리의 움직임을 줄여서 시선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쿠션, 부위별로 쿠션의 충격 흡수 소재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 표면 압력 분포를 최적화하는 등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LM500H 로열일 겁니다. 로열은 이 차의 또 다른 쓰임새를 보여줍니다. 바로 운전기사를 두고 타는 쇼퍼 드리븐 카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존의 기암, LS의 역할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차체 길이랑 휠 베이스는 실은 LS가 조금 더 넉넉합니다. LS는 차체 길이가 5235mm고요. 또 휠 베이스도 3125mm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뒷좌석 공간에 있어서는 LM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조차 어렵죠. 게다가 LS가 넘볼 수 없는 장비를 갖췄습니다. 바로 앞뒤좌석을 나눈 파티션입니다. 이 파티션을 갖춘 기암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례를 다 찾아봐도 흔치는 않습니다. 이 파티션은 위쪽에는 그 투명한 유리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유리에는 그 색깔을 불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디밍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야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고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전용의 어떤 기암, 플래그십 세단을 보게 되면은 뒷좌석에 앉아서 하는 많은 대화들이 운전기사에게 노출이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M은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또 기존의 세단 형태를 버리고 미니밴 형태라도 LM으로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시트 그 자체도 2개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당연히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고요. 또 심지어 열선을 팔걸이까지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위쪽에는 그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탑승자의 체온이나 또 창문, 트림, 천정같이 실내 곳곳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감지를 해서 탑승자의 몸을 4부분으로 나눕니다. 얼굴이랑 가슴이랑 허벅지, 하체 부분 이래서 그 체감 온도를 추정해서 에어컨과 시트 히터를 동시에 제어해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걸이에는 수납식 테이블도 들어가는데 노트북을 올려놓을 만큼 넉넉한 크기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긁힘에 강한 가죽으로 감쌌고 실내 조명 같은 경우는 64가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 64가지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간접 조명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64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브랜드나 차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흥미롭네요. 렉서스 L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이 차 정말 운전 감각이 어떨지, 정말 조용할까, 또 승차감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렉서스 코리아가 조만간 시승회를 치를 예정이니까 거기에 참석해서 그런 느낌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관련 기술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승회에 제발 4인승도 좀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렉서스 LM500H 소개는 여기서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시승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